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병역 의혹 서울청이 수사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된 산업기능요원 활동 중 병역비리 특혜 의혹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관련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 신승목 씨가 이준석 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신승목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지식경제부 주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 위반,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청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하달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 기준으로 관할서는 서울 노원경찰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과가 아닌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와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도 하고 관할서에서 하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대폭 축소되며 올해 신설한 수사조직으로 올해 전부 개정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무원 범죄, 선거범죄 등 주요 부패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 사건,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등을 수사합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수차례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산업기능요원 근무 회사에서 1km 거리였다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졸업생으로 명기에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일경제 기사 내용에는 이준석 대표를 고발한 단체에게 친문 시민단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가 써져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고발하면 친문 시민단체고 정권 고발하면 그냥 시민단체입니까? 아무튼 구린 게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외치던 공정 본인에게도 예외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배우자 억울하다는 줄리 인터뷰의 패착이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느닷없는 인터뷰 기사가 화제입니다.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 반박하겠다며 지난달 29일 뉴스버스에 제가 줄리니 어디 호텔의 호스티스니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며 석사학위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찌라시나 유튜브 등을 통해 김건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줄리라는 이름을 썼고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다른 검사와 동거를 했다는 식의 루머를 반박한 것입니다. 이는 긁어부스럼입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를 자세히 보면 뉴스버스는 편집인 주에서 뉴스버스는 합리적 의혹사항 외에 시중 소문에 대해서 사적인 부분도 있어서 김건희의 입장을 묻지 않았는데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격앙된 김건희가 스스로 소문을 언급해가며 입장을 밝혔다며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으나 회자되는 소문에 뚜렷한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당사자의 입장을 기록해둔다는 차원에서 소문별 김건희의 반박이 담긴 워딩을 가공 없이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적으로 실패한 언론 대응 사례입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으며 안철수와 MB를 연결했습니다. 어딘가 떠도는 내용을 스스로 공론화한 이 사례와 비슷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MB의 아바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이를 들은 국민들은 MB와 관련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당시 언론은 한때 문재인 당시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뤘던 안철수 후보의 결정적 패인 중 하나로 해당 발언을 꼽았습니다. 이번 김건희의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털 댓글이나 유튜브에서만 야돌던 소문이 김건희의 발언으로 정치인의 입이나 언론에 오르내리며 본격 공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앞다퉈 김건희가 줄리를 언급한 부분을 인용 보도했고, 라디오 진행자가 줄리에 대해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김건희의 연관 키워드가 줄리로 굳어진 것입니다. 김건희의 인터뷰로 윤석열의 대선 출마 컨벤션 효과는 많이 상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정치부 기자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등 소통 행보를 보이려 했지만 어김없이 해당 인터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줄리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올린 언론사들을 탓하기 이전에 윤석열 캠프의 언론 전략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기자들 질문에 대해 해당 인터뷰를 보지 못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 역시 신뢰감을 얻기 힘든 답변입니다. 이미 출정식을 마친 캠프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인터뷰 사실을 후보가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정말 배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지 못했다면 이 역시 심각한 공보라인의 구멍입니다. 뉴스타파 등이 보도에 이미 공론화된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관련 의혹은 쉽게 해명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김건희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윤석열이 검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와 장모가 쩐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또한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됐고,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전자의 혐의는 오는 2일 1심 선고일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 역시 검증의 대상입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와 장모 최 씨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인물들이 소위 검사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밝혀야 할 지점입니다. 윤석열은 엑스파일을 괴문서라고 했고, 만약 여권이나 정부 기관에서 만들었다면 불법 사찰이라며 직접적 해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SBS와의 인터뷰를 봐도 해당 문제가 자신이나 처가 관련 의혹이 진짜 문제였다면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징계 사유 등에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거나 지난 8년간 여야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등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정황상 의혹이 사실일 리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소통관을 찾은 지난달 30일 열흘 만에 캠프에서 사퇴한 이동훈 전 대변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29일 밤부터 알려졌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캠프로 간 참모가 열흘 만에 떠났습니다. 윤석열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동훈 전 대변인의 혐의 때문인지 윤석열은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대해 기자들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 신분이지 않나,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나선 바로 캠프를 떠나도록 했다, 선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등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날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소통하겠다고 방문한 윤석열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 내용과 답변 태도가 오히려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공보라인의 한계가 점점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김건희의 논문을 통해서 유지가 영어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대권 후보의 검증 과정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가족은 물론 주변 측근들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들 측 입장에서는 패착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엄살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